2024년 5월 16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주식을 사야 할 때를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 이 주식을 사야 할 때가 어느 시점인지 시간적인 제약만 없다면 나는 여기서 주식을 사보고 싶다라는 주제 넘은 그런 따따따따를 오늘 말씀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복귀 방송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종목 검색기에서 이쪽에 있는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우스 검색이 되었고요. 일단 주식을 사야 할 때를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장에 1분봉 차트를 가지고 저는 주식을 사야 할 때가 언제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미 일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기준점을 검색기에다가 5일선 위에 있는 종목 그리고 21선 위에 있는 종목 우상향인 종목만 그렇게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검색기에서는 어제 소개시켜드린 검색기에서는 요 종목만 뜹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도마토 시스템이 1분봉 하나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 또 양봉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급등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럴 때 마구마구 사게 되죠. 마구마구.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미들의 심리, 저희 같은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개미들의 심리가 어떤 부분이 개미들의 심리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토마토 시스템이 11,540원쯤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에 지금 물량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해야 되고요. 저는 바이오니아, 제우스, 그리고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떠서 일정한 위치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검색기에 여기에 서원이라는 종목이 떴는데 너무 급등을 해서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매수를 하지 못했는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매도 시점은 제가 매수하는 시점이 지금이지만 매도 시점은 상당히 뒤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영상 녹화는 할 수가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주식을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가장 좋은 매수의 위치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방송을 이어 붙였고요.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심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주식을 아침장에 이 시가에서 많은 양의 주식들이 체결이 됩니다. 요 시가에서 요 시가라고 말씀드리면 8,250원,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8,250원의 주식을 시가에서 매수한 개미들, 자, 개미들, 일부 세력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팔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개인적인 목표치가 대부분의 개미들은 2%에서 4% 사이에서 많은 양의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녹색선이 주식의 시가 이후로 2% 선이고요. 그 다음에 4% 선입니다. 4%. 여기는 2.03%, 여기는 4.06%. 이거는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자, 2%, 4%. 2%, 4% 안에 개미들은, 시가에 산 개미들은 무조건 주식을 차익 실현하고자 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세력들은 이 주식을 사야 되죠. 주식을 사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개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여기 2%대하고 4%대의 주식을 엄청나게 차익 실현하고 싶은 것이 개미들의 심리예요. 나름대로 원칙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2에서 4%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세력은 상한가 30%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력은 개미들을 떨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개미들의 심리인 시가 이후로 2%에서 4% 사이에서 개미들을 흔들어대고 이 개미들이 흔들어대서 떨어지는 물량을 여기에서 다 받아먹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시가 이후로 2%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되고 4%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되니까 이 심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야 되느냐? 2%대에서 눌림목이 형성이 되든지 이 4%대에서 눌림목이 형성이 안 되고 하락을 하면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꼭 올라갈 때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렇게 막 올라가면 요 막 올라갈 때 요 꼭지에서 사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개미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물량을 던지면 개미들이 자꾸 여기서 흔들어 댑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 받아먹고 매도하고 그 다음 밑에서 또 다시 받아먹고 이런 빈번한 매도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개미들은 더 차익 실현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다 털리죠. 요럴 때 다시 여기서 주워 모아서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주식들은 다 거의 그렇게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개미들의 심리니까요. 여기서 보면 시가 이후로 2%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개미들이 보입니다. 물론 시가 이후로 4%대까지 급등을 해서 시가 이후로 4%대까지 급등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V자 하는 여기 시점에서 사면 되지만 여기처럼 왕리푸드처럼 이렇게 2%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개미들이 있으니까 2%대에서 주워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되느냐? 주식은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2% 차익 실현하는 개미들 물량을 받아내는 세력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 매수 매도하고 종료를 했고요. 전체적인 수익률은 0.4% 정도 수익이었고 이렇게 매수 매도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하나씩 복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매수했던 종목이 바이오니아, 대상, 제우스였는데 제우스 한번 볼게요. 제우스는 어디서 차익 실현을 했는지. 자, 제우스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인상적인 매수 매도 타점이었는데 왜 여기서 샀는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은 잘못 샀죠. 잘 보시면 3분봉을 한번 볼게요. 왜 잘못 샀느냐면 이 종목은 잘 보시면 오늘의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돼요. 이런 개 잡주를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적어도 그날 100만 주가량 터지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물론 이 종목이 여기 바닥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지만 이건 수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거래량이 너무 적다. 그런 다음에 대상홀딩스는 더 했어요. 자, 요렇게 줍줍이를 해서 매도를 했는데 아침장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슈팅할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매도를 못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의 시가 부근에서 V자 반등을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 종목은 또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빠져서 여기서 또 충동 구매를 했죠. 그랬더니 이 종목이 더 시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시간이 돼서 점심 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줍줍이를 하고 V자 반등을 할 때 여기서 전량 다 처리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뇌동매매인 거죠. 한마디로. 자,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다음 대한전선 한 종목 더 매도했는데 점심 먹기 전에 이 종목이 이렇게 V자 반등 기대형 상승 구간이었던 종목이 좀 눌림목이 있었죠. 자, 눌림목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장중에 눌림목을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 여기 거래량이 줄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급등을 했다가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기다렸더니 급등을 해서 그냥 차익 실현을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사지지는 않아서 수익률은 높지만 많이 사지지를 않았어요. 자, 많이 사졌으면 좋았을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종목을 급등을 했다가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요렇게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식을 매수하기에 딱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잘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4월 29일부터 실시하는 수급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도 하실 때 절대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개미들의 가장 취약점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급등을 할 때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CJ 시프트 한번 볼까요? 보면 자, 이렇게 좀 줄여서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침장에 보면 여기 요때죠.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J 시푸드도 마찬가지고 급등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확대시켜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CJ 시푸드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하죠. 모든 종목은 다 급등을 하니까. 자, 급등 시가 이후로 자, 시가 여기 이후로 급등을 하면 어디서 가장 차익 실현을 하고 싶냐? 당연히 2%대죠. 요 2%대. 요때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4%대. 여기 음봉 보이시죠? 여기에 눌림목인 거잖아요. 여기가. 자, 이 눌림목 구간에서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야 돼요. 만약에 눌림목이 형성이 됐는데 주식이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이 됐는데 주식이 이렇게 들쑥달쑥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을 하면서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매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침에 급등하는 놈은 사지 말고 있다가 일반적인 개미들의 시가 이후로 2%에서 4%대 거스라인에 있다가 매도하는 요 찰나에 그 물량을 줍줍이를 하면 조금 더 나은 그런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좋은 수식이 뭐 특별한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알려드려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오늘 토마토 시스템 좀 압권이었죠. 들쑥달쑥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냐면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요 급등할 때는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분명히 주식은 눌림목 때 눌림목 때 매수 매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상승할 때는 매수하지 말고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 줄었죠. 엄청 줄으면서 제가 말씀해드렸던 개미들의 매도라인 2%, 4%대에서 눌림목이 발생을 하면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3분봉으로 봤을 때 눌림목이 2%대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눌림목에서 이것만 보고 살 거냐? 그건 아니죠. 이 눌림목에서는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목표는 아침장에 급등할 때 매수를 하지 말고 2%, 4% 가이드라인에서 눌림목이 형성되면 그때 매수를 해라. 단, 절대적인 조건은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데 요때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 자, 이렇게만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식은 가능성이 커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저께 상한가 같은 토마토 시스템이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 분명히 따라잡혀서 막 계속 상승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개미들이 마구마구 달라붙었을 거예요. 자, 절대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주식은 싸게 주고 사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소상공인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얼마나 중요한 법칙입니까? 자, 싸게 살 때는 주식이 급등을 해서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눌림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바로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거래량도 똑같이 줄면서 눌림목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조금 숨고르기를 하시고 급등할 때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면 눌림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왜 발생을 하느냐? 이거는 국룰이죠. 시가에 매수했던 놈들이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여기 상한가 갈 때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고수죠. 분명히 개미들은 일부 물량들을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시가에서 산 사람들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텁니다. 그때 털어낼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된다. 정말로 감소를 해야 되니까 주식을 요럴 때 털을 때는 왜 사지 말아야 되느냐?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요럴 때 눌림목이 있을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이렇게 쭉 감소했을 때의 눌림목이 발생하는 위치에서는 참이다. 그럴 때 매수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게 뭐 진리지 않는가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썸네일은 눌림목에 진짜 참인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고 절대적인 개미들이 팔 때 매수를 해야 되니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나름대로 좋은 매매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오늘 또 주저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일도 안전하게 매매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